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진당의 경선 토론이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홍준표가 막판 스퍼트를 내서 이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이변이 일어날지, 이제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홍준표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현주를 영입한 거. 여러분 요즘 이현주가 TV나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 윤석열 그 패널로 나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다 쓸어버려요. 전사예요, 전사. 야, 진짜 이렇게 공감이 되나? 이현주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예, 우리 진영도 정말 저런 전사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 다들 선비들이잖아요.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되게 놀랍고 재밌는 게 뭐냐면 홍준표한테 유리한 조사들이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홍준표가 이재명한테도 이겨. 홍준표하고 윤석열 사이에 격차도 벌어졌어. 심지어 당원들의 격차도 많이 줄었어. 근데 이 여론조사와 실제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진영에서도 홍준표가 나, 뭐 윤석열이 나, 뭐 이런저런 이제 이런 걱정을 하지만 사실 저쪽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진당을 끌고 가는 건 조중동과 같은 저 흑막과 이 재벌들이거든요. 저 세력들, 그러니까 60년, 70년대부터 계속해서 저 흑막에서 힘을 키워온 사람들. 군사 정권이지만, 군사 구테타에서 검찰 구테타로, 재벌 구테타로, 이런 언론 구테타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힘을 그 얼굴을 바꿔오지만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저 세력들이 끌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저 한 지역이 끌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들은 누가 돼도 아마 이제 원팀으로 갈 겁니다. 다만 홍준표라고 하는 이 막장의 정치인 노회하고 진짜 노쇠한 게 느껴져요. 요즘 홍준표를 보고 있으면 야 저렇게 노쇠한가? 진짜 무겁다는 느낌이 나죠. 홍준표를 보면 요즘 디테일이 하나도 살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늙은 거죠. 근데 이제 홍준표나 이재명이 만약에 붙게 되면은 누가 이기던 간에 그냥 뭐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싸우는 것 같은 그냥 보수와 진보의 대결, 중도 보수와 중도 개혁 진영의 대결 정도로 보이는 어떤 그 정상적인 5년의 이벤트,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 이벤트가 되지만 윤석열이 만약에 국진당의 대선 후보로 뽑힐 경우에는 진짜 우리의 한 사회, 한 세대는 다시 2020년이 1980년대로 1970년대로 돌아갈 수 있는 40년을 뒤로 돌리는 진짜 시간여행자의 거의 적벽대전에 가까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저는 이 국진당의 이 지지자들이나 이 흑막의 세력이 답이 없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저 세력은 정상적인 보수로 타고날 수가 없는 거야. 그 본질 자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부패로 탄생된 그 부와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를 살던 2020년을 살던 2040년을 가든 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19세기 20세기로 돌려놓을 거라는 거예요. 저 국진당이라고 하는 저 세력이 없어지지 않고는 저들을 떠받치고 있는 저 흑막의 저 카르텔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대선 때마다 끊임없이 이 시대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는 좀 고통을 감내하는 정말 철라의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들과 싸움의 책임을 방기하고 그들과 매일 협치를 주장하고 조선일보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싸움을 포기한 그냥 늙은 호랑이가 돼버린 180석이라는 저를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다 말아먹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지고 이렇게 지지율에 있어서도 국진당한테 밀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이 민주당의 무능함과 이 야비함 무사한 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민주당을 채찍질하지 않으면은 정말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저 국진당이 건강한 보수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보수로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저 쥐와 같은 어둠으로 가서 할 것이냐의 어떤 저 기로라면은
한편으로는 저 세력을 끝내려면은 아예 윤석열이 올라와서 윤석열이 대패를 하고 이김으로써 아예 저 세력이 역사 속에 사라지게끔 하는 이 과정도 저는 또 필요한 과정이라면 우리 역사가 겪어야 한다고 봐요. 정반합의 논리라면.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아예 그냥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되고, 쟤네는 아예 극우 정당의 소수가 되고, 열린민주당 같은 정당이 그냥 중도 개혁 정당으로 나와서 정의당이 국자의 국자 포지션을 취하는 이런 포지션에 뭐 10대, 40대, 40대, 10의 이 진열을 포진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내지 않은 이상 계속 국진당과 민주당이 다 먹는 이런 체제에는 결국 지지자들은 노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절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에 몰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난 5년간 배운 교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여론조사에, 홍준표의 여론조사가 이제 추격한다고 하고, 홍준표가 계속 올라가니까, 김종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딱 꺼버립니다. 광주? 사과? 별거 아니야. 그건 말실수야. 대장동이 더 세지. 내년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 될 거야. 하면서, 아예, 윤석열을, 아예 지지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홍준표의 추격세를 꺾어버리거든요. 김종인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독고다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흑막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프레임 설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가끔씩 퉁금퉁금 던지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80먹은 이 노인네가 단 한 번도 자기의 이 정치 역사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여준 적도 없고 계속해서 정치꾼으로서 정치 자영업자로서의 우리 진영 이 나라를 망쳐왔다라는 거예요. 저런 인간에 대해서 저 인간이 계속 마치 무슨 훈수를 두듯이 마치 본인이 신과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무슨 천상의 피조물처럼 훈수를 두는 저 꼬라지를 민주당이 방어를 하고 막아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도 김종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는 쟤네들이 프레임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저 김종인의 한마디 툭툭툭툭 던지는 듯한 무슨 저런 것들을. 김종인을 보시면 앞에서 말장난하는데 이 사람 말을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윤석열 봉사활동한다는 게 정치한다라고 단정 못해. 난 다른 당에 다시는 안 가. 국민의힘 불러도 안 가. 불러도 안 간다라고 앞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뒤에서는 본인이 지원 사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만든 프레임을 만들고 본인이 마치 연기를 하는 디렉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민주당이 지금 이번 대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게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을 받치고 있는 저 세력, 윤석열을 받치고 있는 저 흑막에 있는 저 세력과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은 필패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너 배임이지, 네가 다 처먹은 거지, 네가 주인이지 하면서 계속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이재명 지사가 따박따박 대응했잖아요. 야, 돈 받은 사람 니네고, 니네가 법으로 다 바꿔가지고 민간 개발하자고 하고, 성남시에서 난리 쳐가지고 저 사람들 하고 부산 저축은행 다 털어주면서 화천대유에 힘 다 실어주고 거기에 검사들 다 들어가 있고 니네들끼리 돈 50억씩 받아 처먹었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안에 구조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줬어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문제도 있어서도 무조건 부동산이 올랐어? 이런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저 부동산을 저렇게 올라서 받아먹는 처먹은 그 세력이 누구냐라는 것들, 저 근본과 함께 싸워야지 올랐네 말았네 사과네 마네 이거 가지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은 필패예요.
인물 대 인물론과 뭐 부동산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게 아니라 윤석열이 만약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진짜 세대와 싸우는 거고 그 본질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필패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민주당에 있는 저 무력한 인간들이 과연 그 부동산의 근본 문제, 부동산에서 정말 개발을 해서 자기들끼리 그 카르텔, 법적 카르텔, 저 재벌의 카르텔, 토건 세력들, 저 정치인과 결탁된 것들을 풀어낼 만큼 자기의 창자를 드러낼 만큼의 용기를 갖고 있는 저런 유능함 혹은 깨끗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정말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며칠 후면. 진짜 지지자들이 민주당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채찍질을 하면서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선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윤석열은 윤석열 한 사람이 아니거든. 저 무식한 거 다 드러났는데도 지지율 저렇게 유지되고 지지자들이 저렇게 뽑아줄 정도면은 이제 이성을 넘어간 거예요. 인물과 인물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구도와 구도가 되는 거거든. 세대와 세대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 이재명이 갖고 있는 장점, 이재명의 잠재력, 폭발력을 정말 다 최대한 최대치를 끌어올려줘야 되고, 저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저 언론과 판사들, 이 검찰들의 이 기득권의 카르텔, 저 흑마의 카르텔, 선거에 뽑히지 않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는 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신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저 세력들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저 세력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저 결단이 없이는 제가 볼 때 이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우리 진영에서 계속 원팀이어야 되니까, 동지 비난하지 마, 동지한테 잘못을 묻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묻지 말아야 되죠? 단 한 번도 우리 동지를 지킨 적도 없고, 동지가 피 흘리고 있을 때 뒤에서 칼 꽂고 180점 밀어줬는데 다 말아먹고 선거 다 지고, 근데 누구한테 탓하고 계속해서 이런 뻘짓을 했던 사람들이 동지 맞나요? 우리 내부 안에 적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캠프에 들어가서 또 얼굴을 바꾸고 정의로운 척 하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 진영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결국 박병석이나 윤호중이나 저런 인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자기가 얻을 게 없으면은 박주선이나 김동정처럼 국진당 가는 거고. 계속해서 시대를 바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고요. 저런 사람들이 설령 지금은 원팀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총선에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저들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들이 하는 한두 마디의 정의로운 말, 누구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쟤는 이제 오케이야 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시고 엄격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진당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만약에 윤석열을 위로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력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고 민주주의의 위협적인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민주당 윤석열을 뽑는다고 한다면 이 세력과는 그냥 끝내야 됩니다. 이 세력을 아예 소수의 극우로 만들고 영의당이 소수의 극좌가 되고, 민주당이 그냥 개혁 보수 정당이 되고, 열린민주당 같은 당이 중도 개혁 정당이 돼서 10대 40대 40대 10의 분포로 나눠지는 이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아무 생각 없이 합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치 개혁의 구도로 바뀌지 않은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5년 동안 19세기와 20세기로 가느냐 마느냐의 그 논쟁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